제가 선수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던 장면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손흥민이 그 무대를 당당히 밟아냈기에 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마침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프로 데뷔 15년 만에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속팀 토트넘 역시 이번 우승으로 무려 17년 만에 무관의 굴레를 벗어났고 그 한가운데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손흥민을 향한 찬사와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가레스 베일은 이날 경기를 지켜본 뒤 손흥민을 향해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가레스 베일의 발언은 현지 팬들과 언론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은 제가 선수 생활을 할 때 가장 간절히 바라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말을 꺼낸 가레스 베일은 조용했습니다. 가레스 베일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침묵했고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장면을 꺼내는 듯 그날의 경기장을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그 결정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큰 경기에 강했고 토트넘이 위기의 순간마다 기대는 선수였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가장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이을 때 가레스 베일의 어조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22분쯤 손흥민이 벤치에서 몸을 풀기 시작했을 때 경기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유니폼을 여미며 손흥민이 조용히 걸어 나왔을 때 관중석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벤치와 선수들 모두 숨을 고르며 다시 중심을 잡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몸을 풀었고 그의 움직임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그가 터치라인에 가까워질수록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벤치는 전술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수비수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움직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교체 선수로 손흥민은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흐름을 잠그러 들어온 토트넘의 조율자였습니다. 공을 터치한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는 전방 압박을 무너뜨렸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불안정한 연결을 안정시켰으며 단 하나의 짧은 커트와 한 번의 압박 전환으로 경기의 흐름을 다시 토트넘 쪽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이 끝까지 공을 지켜낸 그 장면은 그날의 마지막이자 이 팀이 지난 16년간 놓쳐왔던 모든 우승의 순간들을 한 사람의 발끝으로 지켜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승을 눈앞에 둔 팀이 마지막 문을 닫기 위해 내보낸 단 한 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손흥민에 의해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번 시즌을 돌이켜보면 누구도 토트넘의 우승을 예측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떠오릅니다. 베일은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조심스러운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 무게는 이번 시즌을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만 전할 수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17위라는 그 수치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팀이 과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 무게를 손흥민이 홀로 짊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을 둘러싼 시선은 매서웠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쏟아졌고 BBC는 손흥민은 이제 팀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보도했으며 ESPN은 그의 마지막 증명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 모든 말에 손흥민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훈련으로, 행동으로, 준비로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는 늘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했고 가장 마지막에 떠났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동료를 먼저 챙겼고 팀 안에서 말보다 진심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을 앞두고 아주 짧고 단단하게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끝에서 웃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흥민이 흘린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손흥민은 리버풀을 상대로 패했고 그라운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더 말이 없어졌고 훈련은 더 치열해졌으며 모든 순간을 더 집중해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비록 선발은 아니었지만 손흥민은 벤치에서 누구보다 먼저 경기를 읽었고 자신이 투입될 타이밍이 오자 그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다시 잠궈냈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을 향해 우승하지 못하는 팀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따라붙어 왔습니다. 그건 단지 외부의 냉소적인 평가나 언론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마저도 그 그림자를 피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팀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상징이자 굳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베일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듯 시선을 잠시 떨구었고 그 순간을 조용히 되새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도 해리 케인도 카일 워커도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그 그림자 속에서 결국 결정을 내렸고 모두 팀을 떠났으며 각자 다른 곳에서 그토록 원했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작별을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도 주요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입장을 손흥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그 말, 그 약속을 그는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베일은 자연스럽게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021 시즌 때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그 시절의 라커룸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해 토트넘에는 저를 비롯해 벤 데이비스, 조 로든 등 웨일스 국적의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웨일스 특유의 농담과 문화가 팀 안에서 공유되곤 했는데 손흥민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빠르게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장벽 없이 스며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국적이나 문화 차이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진심과 웃음으로 팀 전체를 연결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손흥민을 명예 웨일스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팀을 하나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단지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토트넘이라는 팀이 진짜 하나의 팀일 수 있게 만든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기 종료에 휘슬이 울린 직후 손흥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깊은 포옹을 나눴고 조심스럽게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리 준비해두고 있던 의식처럼 그 깃발을 어깨에 둘렀고 천천히 그라운드를 돌며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으로서 두 세계를 잇는 감동적인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 장면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때때로 국가를 넘고 언어를 넘고 시간을 넘는 아주 드문 순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이 짊어져온 모든 부담과 실패의 밤마다 홀로 삼켜야 했던 후회와 책임, 그리고 결국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승리를 고요하게 되새기고 있는 한 사람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사상 첫 아시아인 EPL 득점왕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던 손흥민은 오늘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인 신분으로 메이저 유럽 대항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을 이끌어낸 선수로 기록되었으며 단지 오랫동안 팀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날 그의 위대함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떠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 이유를 수년 동안 묵묵히 증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텨낸 시간 끝에 오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우승이라는 답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팀의 에이스나 상징에 머무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 진짜 전설로 남게 될 선수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